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10명 중 9명은 죽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안에 이걸 알면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한의사 김웅식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살려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건 준비했느냐, 몰랐느냐였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지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지난 2월 76세 최태연 어르신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찬물을 한 잔 드시고 신문을 보시던 중 가슴 중앙이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안 됐나? 몸살인가? 담에 걸렸나?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통증은 점점 강해지고 왼팔이 저리더니 턱까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최 어르신은 딱 3개월 전 건강 강의에서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다. 김 선생님이 말한 그 심장 신호다. 그리고 침착하게 7단계를 실행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심장 손상 없이 살아나셨고 지금은 정기 산책도 다니십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우악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조 증상 5가지. 1. 가슴 중앙이 돌덩이처럼 눌리는 느낌 15분 이상. 2. 왼쪽 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3. 숨이 차고 식은땀이 줄줄 흐름. 4. 이유 없는 피로감. 5. 어지럽고 메스껍거나 구토. 이 중 2가지 이상이면 즉시 응급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증상을 소화불량, 몸살로 착각해 시간을 놓칩니다. 7단계 생존법. 1단계. 즉시 앉기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2단계. 아스피린 100mg 씹어서 복용. 3단계. 119에 신고 정확한 주소 말하기. 4단계. 문 열고 비밀번호 써붙이기. 5단계. 상체 45도 세우고 다리 살짝 올리기.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 전송. 7단계. 복식호흡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후. 실제로 2단계를 3분 이내에 실행한 환자의 생존율은 병원 도착 전 사망률 80%에서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살 확률을 10배 이상 높여주는 7단계 생존법을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7가지를 단 3분 안에 실행한 분은 병원 도착 전 사망 확률을 무려 80%에서 10%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스피린이 없으면 어떡하죠? 100mg이면 몇 달인가요? 왜 누우면 안 되나요? 비밀번호를 문에 써두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복식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 하나에 모든 해답을 담았습니다. 1단계 앉으세요. 절대 누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힘들면 눕고 싶던데요. 왜 안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폐에 물이 차면서 숨이 더 차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눕게 되면 폐가 눌려서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의식을 잃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앉는 것이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세요. 소파도 좋고 현관 의자도 괜찮습니다. 주저앉거나 바닥에 눕는 건 피해 주세요. 심장이 피를 돌릴 수 있게 상체는 세우고 안정되게 호흡해야 합니다. 2단계 아스피린 100mg 한 알 씹어서 복용하세요. 100mg이면 얼마나 되는 양인가요? 아스피린이 없으면요? 왜 굳이 씹어서 먹는 거죠? 정확히 짚으셨어요.
먼저 시중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아스피린 100mg은 작은 알약 한 알입니다. 보통 혈전 예방용으로 쓰는 아주 작은 크기예요. 있으면 꼭 씹어 드세요. 물 없이 그냥 입에서 꼭꼭 씹어 넘기세요. 왜냐면 씹으면 입 안에서 바로 흡수되어 약효가 3배 빨라집니다. 혈관을 막은 피떡혈전을 빠르게 녹여줘서 심장 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없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6단계를 침착하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아스피린은 도움 요소이지 생명선은 아닙니다. 3단계 119 신고하고 주소부터 말하세요. 선생님 급해서 말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숨도 차고 말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10초 안에 주소부터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76세 남성이고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찹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구조가 늦어집니다. 한 가지 팁, 주소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미리 메모지에 적어두고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조 시간을 5분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4단계 대문 열기 비밀번호 써두기. 그 와중에 문까지 열어야 하나요? 비밀번호 적어두면 도둑 들면 어쩌죠? 그 질문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는 절대 바로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구조대가 도착한 뒤 문을 따는데 6분이 걸려 심장 손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이에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문 옆, 신발장 위, 우유 투입구 등 구조대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도둑이 걱정되신다면 심장마비가 더 급합니다. 도둑은 도망가지만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단계 상체 45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리세요. 선생님, 그냥 똑바로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왜 하필 45도죠? 좋은 질문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피를 못 보내게 되는데 상체를 완전히 세우면 심장이 압박되고 눕게 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기 쉽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자세,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상체는 45도, 다리는 쿠션으로 살짝 올리는 자세가 심장 부담을 가장 덜어주는 자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혈이 위로 솟지 않게 다스리는 균형 자세라 부릅니다. 실제로 76세 임정남 할머니는 이 자세를 정확히 잡고 15분간 기다리신 끝에 의식 또렷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6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 보내기. 전화를 하면 안 될까요? 문자는 뭐라고 써야 하죠? 절대 전화를 하지 마세요. 심장이 위험할 때는 말하는 것조차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가족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 대답이 오히려 산소를 더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상 119 신고 완료.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와주세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말고 가족 단톡방이나 2~3명 이상에게 동시에 전송하세요. 누군가는 놓칠 수 있거든요. 7단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복식호흡 반복. 숨쉬기가 힘든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배로 숨을 쉬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때 숨쉬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심장이 산소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호흡이 생명을 살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후 하며 내쉬세요. 이때 배가 부풀었다 줄어들도록 복식호흡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슴으로 숨을 쉬면 심장에 압박을 더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호흡법을 심신을 진정시키는 심호흡법, 서양의학에서는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팁 하나 더.
숨을 내쉴 때 소리를 내며 후 하면 긴장도 풀리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하루아침에 뚝 하고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습관이 어느 날 뻥하고 터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부터 아프셨던 게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심장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병을 이렇게 부릅니다. 심장병은 화와 담의 병입니다. 화는 마음의 열, 즉 스트레스입니다. 담은 몸속 기름기, 즉 피를 탁하게 하는 독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로 끓고 있는 가마솥에 기름기가 껴서 뚜껑이 막힌 상태예요. 거기에 혈관이라는 증기구가 막히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배가 쉽게 더부룩하고 체기가 자주 있는 분,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깨는 분, 걱정을 오래 담아두시고 소가리를 자주 하시는 분, 그리고 운동은 귀찮고 약은 가끔씩 빼먹는 분, 이런 분들은 이미 몸속에 심장마비의 불씨를 품고 계신 겁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조용히 온다는 겁니다. 영화처럼 갑자기 악 하며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심장마비는 한밤중에 도둑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도 없다가 그냥 답답한 느낌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5%가 처음 증상을 위 문제나 어깨 결림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와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심장 혈관이 90% 이상 막힌 상태였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 혈압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는 말 들어보신 분, 배가 나와 있고 가슴이 자주 답답하신 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사는 분, 자다가 숨이 찬 적 있으신 분, 이 중 단 2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심장마비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생활법. 한의사 김웅식 추천 4대 예방 수칙. 1. 아침 30분 산책. 2.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 식사 중 천천히 씹기. 3. 주 3회 이상 걷기 복식호흡 병행. 4. 하루 10분 노여움 풀기 명상 시간 만들기. 그럼 심장을 지키는 4대 예방수칙 정말 잘 이해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제가 김웅식 한의사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들으시면 아, 이건 진짜 내 얘기구나.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1. 산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산책이라는데 그냥 천천히 걷는 게 맞나요? 요즘은 뛰기도 하던데 그게 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산책은 약간 숨찰 정도의 빠른 걷기입니다. 그냥 느릿느릿 걷는 건 걷기는 했지만 심장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뛰거나 경보처럼 너무 과하게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방세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 위험이 높아져요. 기준은 딱 이것.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데 숨이 조금 가쁜 상태. 빠르게 걷되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3에서 5회. 이 정도면 심장이 튼튼한 근육처럼 강화됩니다. 2. 수분 섭취 생수만 마셔야 하나요? 선생님, 물은 생수만 마셔야 하나요? 차, 커피도 수분에 포함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칙은 깨끗한 수분 2리터 마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분에는 다음도 포함됩니다.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대추차, 계피차, 구기자차, 한방차, 심장 보호 효과 있음. 이온 음료 단, 당분 적은 것. 커피 하루 한 잔 이하, 당 없이. 단, 다음은 수분 섭취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단맛 음료, 콜라, 주스, 캔커피 등. 카페인 과다 음료. 곡물 나트륨 과다. 티, 물을 꾸준히 못 마시는 분은 아침 기상 후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3. 식사 천천히 씹는 건 왜 심장에 좋나요? 천천히 씹으면 위에 좋다더니 심장에도 좋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씹는 행위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을 안정시키는 신경이에요. 반대로 급하게 먹거나 말하면서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혈압도 오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위장이 약해지면서 소화할 때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한 입에 20에서 30회 이상 꼭꼭 씹기. 이게 심장에 가장 좋은 식사 습관이에요. 4. 복식호흡.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배로 숨 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숨을 참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복식호흡은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숨쉬기 요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응식 한의사의 복식호흡 3단계. 등을 펴고 앉습니다. 누워도 되지만 앉는 게 좋아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며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세요. 입으로 6초 동안 후 소리 내며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배가 서서히 꺼지면 오케이. 하루에 5분, 10분씩만 해도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불면증, 고혈압, 불안감까지 줄어듭니다. 5. 노여움을 푸는 법. 화가 나는데 어떡하죠? 화를 낸 건 아니고 근데 속이 계속 답답해요. 그게 바로 응어리진 마음이 심장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화라고 합니다. 이럴 땐 말로 풀기 또는 글로 풀기가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속 얘기를 나누세요. 아니면 종이에 감정을 써보세요. 나중에 찢어서 버리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허심탄회한 걷기, 깊은 숨, 노래 부르기, 기도도 심장에 쌓인 노여움을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6. 명상. 음악 틀고 해도 되나요? 누워서 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트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명상 음악 고를 때 3가지 기준. 가사가 없는 잔잔한 음악. 1분에 60박 이하의 느린 템포. 자연의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이어폰보단 스피커로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명상 자세는 앉아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등이 곧은 의자에 편하게 앉고 턱은 살짝 당긴 상태.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고 3분, 5분, 10분. 누워서 해도 무방하지만 졸기 쉽고 기운이 아래로 처져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심장은 단단한 근육이 아니라 여린 아기처럼 다루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말없이 일만 시키면 어느 날 조용히 멈춰버립니다. 하루 한 번 내 심장을 다독여주는 생활.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심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김응식 한의사가 추천하는 심장에 진짜 좋은 음식과 한방차. 1.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연어, 고등어, 참치. 이런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혈관 속에 낀 기름때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지요. 특히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매주 2회에서 3회 섭취를 권합니다. 선생님, 생선 비려서 못 먹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치캔 양파 볶음도 좋은 대안입니다. 양파 그리고 마늘. 이 두 식재료는 한의학에서도 혀를 뚫는다고 합니다. 매운맛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가 잘 돌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한의원에서도 마늘을 익혀서 먹으면 속 부담 없이 심장 보강 효과를 본다고 권합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이건 심장에 들어간 소화기 역할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한의학에선 신비통조, 즉 심장과 소화기는 연결돼 있다고 말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심장을 조이는 혈압을 낮춰줍니다. 귀리, 현미, 견과류. 흰 쌀밥보다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심장이 덜 놀랍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관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윤활유처럼 도와주는 착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한방차와 약재. 이제 음식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한 잔의 차가 심장을 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화차 마음의 열을 식히는 꽃차. 국화는 심장에 쌓인 우라를 내려주는 대표 약재입니다. 혈압이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두통이 자주 올 때, 하루 중 오후 2, 3시에 국화차 한 잔 드시면 심장이 한숨 돌리고 기분까지 맑아집니다. 오미자차 5가지 맛으로 기운을 붙잡는다. 오미자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을 다 가진 오장 보호 약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과 폐의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분, 심장이 약하고 숨이 짧아지는 분께 적극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생강 한 조각 넣어도 좋습니다. 결명자차 눈도 맑게, 혈관도 맑게. 결명자는 한의학에서 간을 도우면서 피를 맑게 하는 대표차입니다. 간이 좋아야 심장도 쉬고 혈관이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특히 밤에 눈이 피곤한 분, 눈통증 있으신 분, 심장이 자주 벌렁벌렁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산사차 음식도 잘 소화되고 피도 잘 돈다. 산사는 기름진 음식 먹은 후 체하지 않게 해주는 약재인데요. 또한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 심장과 위장 모두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속도 편하고 가슴도 시원해집니다. 김흥식의 추천 레시피 신편차. 국화 3송이, 오미자, 열알, 대추, 한 알, 꿀 1티스푼. 따뜻한 물 300ml에 우려 드세요. 심장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더 가벼워집니다. 한의사 김흥식의 마무리 조언. 심장은 소리 없이 일하다가 한순간에 조용히 멈춥니다. 그러니 하루 한 끼라도, 하루 한 잔이라도 심장을 위한 시간을 꼭 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까지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분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요즘처럼 팍팍하고 고단한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뉴스만 틀어도 한숨이 나오는 요즘이죠. 그럴수록 더더욱 이 시간만큼은 남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정보는 책에도 없고 뉴스에도 없는 한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쌓아온 생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기 버튼 눌러서 연습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이룸 채널은 단순한 의학 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잡이입니다. 구독은 내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건강을 돌보는 이 시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숨 쉬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웃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사 김웅식 드림